안녕하세요, 에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갖고 싶어서 몇 달 동안 밥값 아끼고 커피값 줄여가며 돈을 모아본 물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차를 사려고 너무 차가 사고 싶어서 한 1년 가까이 월급을 모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힘들게 모아서 물건을 딱 손에 넣었을 때 그 느낌 다들 아시죠? 뭔가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데 여기 그 물건 하나 때문에 결국 목숨까지 잃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투명 인간처럼 살다가 유령이 되어버린 한 남자, 외투라는 고전소설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카키 예비치라는 남자인데요.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아카키. 러시아어로 아카키는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는 러시아의 춥고 좀 삭막한 도시 페테르부르크의 한 관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9급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사무실이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있죠. 하루 종일 자기 자리에서 서류 복사만 하거나 아니면 타자만 치다가 그냥 말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 아카키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업무 자체가요. 하루 종일 서류를 베껴 쓰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했어요. 상사들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서류 뭉치 같은 거 그냥 툭툭 던져주고 가고 동료들은 그 옷차림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옷이 좀 워낙 낡아가지고 야 파리똥 묻었다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기가 너무 착하기도 했던 게 화를 한 번 내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글자만 베껴 쓰고 있었거든요. 그가 좀 큰 소리 한번 쳤던 게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추운 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가 입고 다니는 외투가 너무 낡아서 솜도 없고 바람이 그냥 숭숭 돌았던 거죠. 동료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건 외투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입는 목욕 가운 아니냐 이렇게 놀릴 정도로 외투가 좀 많이 낡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큰 맘을 먹고 수선집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재봉사 페트로비치에게 이걸 좀 제발 좀 기워달라, 좀 꼬매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요. 재봉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수선 불가능해. 그냥 하나 새로 사서 맞춰 라고 하죠. 근데 새 외투의 가격이 80루블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카키한테 80루블은 상상도 못하는 큰 거금이었어요. 이때부터 아카키의 눈물겨운 짠테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녁밥을 굶고요. 밤에는 촛불을 켜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 밑창이 닳을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 다닙니다. 속옷 빨래를 좀 덜 하려고 집에서는 아예 속옷도 입고 있질 않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참 묘한 게 배는 고픈데 그의 마음은 점점 뭔가 이제 꽉 차오르기 시작해요. 새로운 외투를 사겠다는 그 확실한 목표가 그 배고픔도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뭔가 목표가 생기면 점점점 희망이 막 생기잖아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기대감이. 그래서 그는 마치 뭔가 새로운 좋은 일, 결혼을 앞둔 새신랑처럼 새신랑이 설레는 거 맞나? 아무튼 행복했습니다. 반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돈이 모였어요. 생애 첫 새 외투를 사게 되죠. 그날은 아카키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튼튼한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하죠.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던 동료들이 몰려들어서 막 축하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부과장은 그를 위해서 파티까지 열어줘요. 아카키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불행은 항상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좀 캄캄했습니다. 아카키는 수상한 남자들과 마주치게 돼요. 근데
그 괴한들이 그거 옷 내 건데? 그들이 외친 한마디와 함께 아카키는 주먹으로 딱 맞고 쓰러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눈 덮인 차가운 바닥이었고 그의 전부였던 그의 아내이자 친구였던 그 외투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절망에 빠지겠죠. 그래서 아카키는 경찰서도 가보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관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이 고간이라는 사람은 권위의식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아카키에게 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어디서 누구 앞에서 떠드는 거야? 자네는 위아래도 없나? 그 호통소리에 아카키는 혼자라듯 쫓겨납니다. 외투도 잃고 자존심도 짓밟힌 채 혹독한 추위 속을 얇은 옷 하나로 걸어 집으로 돌아오죠.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 그 좁은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장례식도 없이 그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며칠 뒤에 알려졌을 만큼 초라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카키가 죽은 뒤 페테르부르크의 칼린켄 다리 근처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밤마다 관공서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투를 닥치는 대로 벗겨간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낡은 외투든 부자의 모피고트든 가리지 않고 말이죠. 사람들은 아카키 유령이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옵니다. 아카키에게 호통을 쳐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고간 기억나시죠? 그가 파티를 즐기고 썰매를 타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그의 썰매를 낚아챕니다. 고간이 뒤를 돌아보자 창백한 얼굴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주눅든 모습은 아니었어요. 유령은 섬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드디어 만났군. 내 외투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내 놈의 외투를 내놔야겠어. 라고 말이죠. 유령은 고간의 비싼 외투를 벗겨서 사라졌고 혼비백산한 고간은 주랭랑을 칩니다. 신기한 건 그 복수가 끝난 뒤로 도시에서 외투를 뺏는 유령의 소문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령이 진짜 아카키였을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일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카키가 정말 원했던 건 단순한 따뜻한 옷 한 벌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냥 인정, 그 따뜻한 시선 한 번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죽어서야 비로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고관을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통쾌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쩌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며 각자의 외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아카키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온기가 누군가에겐 삶을 버티게 하는 외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외투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혜진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